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영산원 처음에 건축할 때 영산원, 그다음에 좌우로 학원실, 식당채 이 구조. 그리고 분명히 건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 식수원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이 있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세팅을 얘기했어요. 그 뒤에 이제 살다 보면 뭐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옆으로 건물들이 이제 확장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법모실이 있는 건물하고 그다음에 신성실, 그렇게 중심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몇 쪽을 피냐면 183쪽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법모실. 왜 이름이 법모실로 정해졌냐면 이곳을 그 정산종사님 사가가 있었어요. 사가.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그 정산종사님은 법모라고 하잖아요. 이론 해상이 법모. 그래서 이 법모실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원기 9년 경에 지어진 건물로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의 사가가 있던 곳입니다. 건물의 중앙이 그 방이 있어요. 방에 정산종사의 정토이신 여청운 사모 살림채로 사용된 방으로 세회상 법모이신 일원회상 법모이신 정산종사의 사가이게 법모실이라고 이름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원기 34년 1949년 정산종사 일가족이 익산총부로 이사하자 상고로 사용하다가 또 원기 44년 1959년부터 3년간 재방원 공사 때 대산 김대거 종사가 주거하게 된, 그러니까 또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계실 때 아마 그 대종사 그 십상에 이렇게 뜻을 이렇게 적잖아요. 십상의 뜻을 이렇게 아주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적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여기 계실 때 아마 하셨을 겁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원기 8년 음력 10월 옥녀봉 아래 있었던 구간도시를 현 위치로 옮겨 지으면서 양쪽에 8칸 2동 학원실과 식당채를 건축하며 이후 원기 9년 초에 이제 한 해가 지났죠. 그러니까 정감평 등의 농사에 필요한 4칸 창고를 옆에 건축하게 됩니다. 4칸짜리 이렇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4칸짜리 간단한 건물이죠. 창고 완전 창고네요. 그게. 옆에 사진 보이죠? 이게 1칸, 2칸, 3칸, 4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건물로 이게 목재를 보면 목재가 아주 좋은 목재가 아니에요. 옛날식 나무들의 목재예요. 이렇게 4칸을 쳐요. 양하운 사모는 옥녀봉 구간도실에 살다가 구간도실이 뜯어 돛두레미로 옮겨 짓게 되는 관계로 영산원 앞에 지은 작은 집에 살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집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식당채 같아요. 식당채.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 정산종사의 사가는 그 학정리, 영광 학정리 신촌의 이재철 집에서 5년간 살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있어요. 거기에 행랑채가 따로 있었다는 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사님 제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정산종사님 그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거기 보면 제가 이제 그 현장도 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게 행랑채가 있었다는 설이 있고 아니다. 원래 그 일사님 집이 5칸 집인데 5칸 집에서 그 반절을 썼다. 일부 썼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재철 선지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배려를 해요. 그래서 행랑채가 됐든 한 집을 나누어서 사용을 했든 담을 쳐준 거예요. 따로 집같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을 쳐서 공간을 확보를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배려를. 그래서 여기서 5년이나 사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정산노사님 오시다가
처음에는 지금 저번 때 저 갔던 그 곰소 진설이 쪽으로 이사를 시키려고 하셨다가 이 이사 자금이 배달 사고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아주 분노를 하셔서 급히 이제 처음에 이제 동생 집 육산 박동구 그 집에 있었다가 바로 아마 일사님이 이게 대종사님 평생 보면 일사님은 대종사님하고 나이가 거의 같을 걸 아니 한 살 어리시던가 뭐 같던가 뭐 그래요. 그래도 그 깍듯함이란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래서 그것을 책임지신 거예요. 책임지시고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미안했겠어요. 어쨌든 하여간 과정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당신 딸하고 주산종사님을 서로 이렇게 바꿔요. 바꿔서 키우자고 해요. 왜 바꿔서 키우겠어요? 당신 딸들 거기 허드렛 일도 좀 하고 좀 그러려고 한 거예요. 그때 그 딸이 맞네. 는 거기서 그분들이 유학자들이니까 글 공부를 많이 배워요. 그리고 주산종사님은 이쪽으로 옮겨 오셔 사시다가 얼마 지나서 바로 이제 변산으로 출가하러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벌써 이게 혼인 관계가 된 거예요. 양쪽 양가 옛날에 집안에서 혼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이렇게 딱 되는 건 이제 나이가 차면 결혼시킵시다라는 벌써 거의 사인이에요. 사인. 옛날에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래도 두 분들이 잘 살아요. 애도 많이 낳으시고요. 그러니까 중매 이렇게 해도 서로 사랑하시고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해 못 하겠죠. 자, 이제 그건 여담이고. 자, 이렇게 사시다가 거기서 5년간 사세요. 그러니까 이재철 선지님이 굉장히 배려하신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게. 그 공간에 일사님 그 집에 가면 이곳에 정산종사님 집안이 한 5년간 같이 사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기 9년경에 9년 3월경에 영산으로 이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산 이재철 이 정산종사님 집안이 원기 4년 음력 10월경에 경상도 성주에서 영산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니까 원기 9년이 되겠죠. 9년에 영산으로 이제 다시 이사 온 거죠. 영산 왔는데 일산님 댁, 영광 저쪽이에요. 다른 공간. 영광인데 달라 공간이. 거기서 이제 길룡리로 왔다는 거죠. 이게 영산으로 온다니까 헷갈리겠네. 영산, 길룡리로 이사를 왔는데 이때 창고 4칸 중 2칸, 2칸을 부엌과 방 하나로 개조해요. 개조를 해서 결국 정산종사 일가가 이사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정산종사 그 법무실에서 정산종사의 조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도 오신 겁니다. 조부. 그 다음에 부친이 거기에 사시고 그 법무실 방에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 그 다음에 여청훈 사모님, 있죠. 정산종사님, 정토님, 그 다음에 주산종사. 영산으로 길룡리로 이사 갈 때 그 깃제라고 장성 영광 넘어가는 깃제를 넘어갈 때 그 주산종사가 처음으로 바깥에 나가서 집밥 아니고 밖에 음식도 먹어보고 나갔나 봐요. 그때만 해도 어리셨어요. 굉장히 어리셔가지고 탈이 나가지고 다른 식구들 다 넘어간데 그 다음날 넘어가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너무 쉽게 보는데 이 정산종사님이 이 행보 때문에 이 집안에 엄청난 충격이 온 겁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냥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이쪽 이사 갔다가 법무실 사용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법무실에는 조부 할아버지하고 부친, 그러니까 정상용사 부친이 사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식당체에서 어머니 이은혜와 당신의 정토인 여청훈 사모가 살았던 겁니다. 이 생활이 이것도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지금 같으면 정말 못 살아. 나 못 살아. 하고 이제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때 보면은 이분들이 참 심성이 어떤 분들인지, 그 나중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아마 이것은 거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물어. 요즘 주산종사한테 어릴 때 물어요. 야, 네 할머니하고 참 어머니하고 형수는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방에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분들은 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대종사님 덕으로 산에도 가보고, 왜 산에 갔어요? 뗄나무로 간 거야. 옛날에는 머슴들이 다 해갖고 오는 건데, 그리고 밭일도 해보고서 우리가 대종사님 아니면 언제 이런 거 해봤겠냐고. 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에요. 정산종사님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으면 그랬을까. 대종사님이 한편 굉장히 그 마음에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나 주산종사는 대종사님께서 확실히 키우신 것 같습니다. 성자를 만들어 놔버려야 돼. 성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실에서 정산종사의 조부 조성흠, 이분이 원기 9년 7월 20일에 고향을 떠나온 지 6년 만에 76세로 열반에 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장수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 서태단 대종사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히 장례식을 거행해서 구수산 손자에 안장했다고 하는데, 이 손자가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건공감리 소니 곤태니까 그 방향이거든요. 이게 그 방향에 안장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일화들이 있어요. 원기 9년에 갑자년인데 이때 가뭄이 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식량이 이제 걱정인 거야. 끼니가. 옛날에 끼니 걱정을 했어요. 옛날에는. 누군가가 겉벌이 넉섬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대종사님이 우리 먹으라고 갖다 놨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나. 뭐 끼니도 없고 그러니까 없는 판이라 이제 고맙게 여기고 먹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대종사님 어머니 소상이 있었나 봐요. 원기 9년 7월 14일에. 그래서 영산에 오셔서 그 주사님 송도성을 불러놓고 너희 겉벌이 넉서 먹은 거 그거 남은 것인데 뭘로 갚을래 하고 계속 뭐라 한 거야. 저녁마다 다그치신 거야. 불러다 놓고. 대종사님 참. 그래서 갚을 길이 없어요. 양화운 사모하고 여청훈 사모가 미안해서 그냥 당신들한테는 말 안 해. 주산 송도성하고 여기 박세철의 장자의 그 장덕 여기한테만 뭐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양화운 사모는 옥녀봉 밑에 있던 밭 한마지기를 팔고 여청훈 사모는 키우던 돼지를 팔아서 갚았대. 근데 이때 식량값이 비쌌던 거예요. 지금 쌀값 이거라고는 게임이 안 돼요. 옛날에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대종사님께서 뭐 집을 방매해가지고 뭐 400원 했는데 그게 쌀 몇 가마다. 지금 쌀 계산하면 안 돼요. 당대의 쌀 계산법을 알아야 그 가치가
지금의 얼마다 이렇게 알지. 그냥 우리가 그냥 그건 그 당대로는 몇 가마 몫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죠. 이거 보면은 이게 식량값이 비쌌던 거예요. 식량값이. 현대는 이 이게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농업을 희생시키는 구조예요. 현재 우리 구조. 그래서 뭐 쌀값 조금만 올라가도 막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지금보다 쌀값 올라가야 됩니다. 농민은 어떻게 살라고요? 쌀값은 쌀값에서 서로 이게 맞아야 되는데 어떤 산업을 희생시키고 무엇을 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고. 이때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쌀값이 그렇지 않다. 이때 이야기가 있죠. 이청춘이 나중에 얘기인데 큰도인은 애착심이 있나이까 물어보니까 나중에 애착심이 있으면 도인이 아니다고 말하니까 정산종사를 예를 들어서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오니 그것은 애착심이 아니오리까. 이게 정산종사가요 자녀를요 이뻐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어. 늦게 난 자식인데. 근데 이거 막 표내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렇게 딸들 보면 참 이쁘고 근데 대놓고는 이뻐하지 못하시고 얼굴에는 환히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사님께 재밌죠. 청춘은 감각 없는 목석을 도인이라 하겠는가. 애착이라 하는 것은 사랑에 끌려 서로 멀리 떠나지를 못한다든지 갈려 있을 때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자신 수도나 공사에 지장이 있게 됨을 이름이다라고. 정산은 그러니까 정산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다 누구 공덕이에요? 사모님, 여청은 사모님의 공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정산종사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누구까지 생각해야 한다고요? 여청은 사실 이게 여청은 사모님의 기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읽어야 돼.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자,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당신은 정토한테는 하운이라는 법명을 주고 여름 구름 하운 여름아 구름은 그리고 정산종사 정토한테는 청운 맑은 청 구름은 이게 줘요. 이게 구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세상을 말해요. 이게 세상에 살되 이렇게 푸르게 살아라. 이게 무슨 뜻인지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 정토한테는 여름 구름이야. 여름. 이 뭔 뜻일까? 뭔또 소나비.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석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쨌든 거진 출진이에요. 이게 몸은 티끌 세상에 처하신 대로 진흙 속의 연꽃처럼 살아라. 몸은 티끌 세상에 처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죠. 살림은 한 가정에 머무신 대로 공덕은 세계 사업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 이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신성실. 자, 또 이제 이 법모실의 맞은편에 신성실이 있어요. 신성실. 여기 사진 있어요. 신성실. 191쪽. 여기 보면 열애봉 아래의 장독대와 신성실에서 이렇게 사진 있죠. 191쪽. 이 건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건물은 이원화 선진을 딱 생각하면 됩니다. 이원화. 그러니까 원기 8년 음력 10월 옥녀봉 안에 있던 영산원을 현 위치로 옮기면서 좌우에 8칸 2동을 건축하고 한 동은 학원실, 한 동은 식당 겸 생활관으로 사용했는데 1960년대 초경 식당 겸 생활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소실돼요. 이 식당체의 위치
그러니까 영산원 도량의 구조상 지금 이제 도량이 넓어졌잖아요. 처음하고 넓어지니까 구조상 적합치 않아 열애봉 아래에 일자형 따로 이 신성실이 이제 건축돼요. 그래서 영산원 식당체의 감원이며 영산원 식당체의 감원이며 영산교화의 산증인인 사타원 이원화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 건물에. 그래서 신성실 하면 이원화 이렇게 떠오르면 돼. 그 옆에 장독대 하면은 이원화의 소대가 담겨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원화 선진이 열반하게 되자 이제 일반인 숙소 그리고 한때는 영산 선악대학이 그쪽에 있을 때 그쪽 선악대학생들의 숙소로 사용했어요. 옛날 학생들의 숙소였었어요. 다 그게. 이처럼 신성실은 영산원 식당체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식당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열애봉 아래에 있는 식당체의 장독대는 사타원 이원화 선진의 손때와 정이 듬뿍 묻어있는 인정교화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성실은 사타원 이원화 선진이 사용했던 건물인데요. 원기 9년 12월에 불법 연구의 본관을 익산 신용리에 건설한 후 원기 10년 음력 5월 6일에 제1회 정기훈련이 을축하선을 실시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선이에요. 초선이요. 이게 바로 초선입니다. 초선. 이때 이원화 선진은 이 을축하선에 참석을 합니다. 사타원 이원화는 을축하선을 마치고 영광 길롱리로 이제 다시 오게 되는데 이후 영산지부, 감원, 순교로 쭉 거의 39년간 봉직하게 됩니다. 자, 지금의 영산의 성지의 분위기는 이 사타원 이원화님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반을. 인정교화로 사람들한테 다 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독대에 간장 있으면 사람들 그 간장에서 간장도 하나씩 다 퍼주고 해서 교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렇게 장독대 있으면 이것이 참 나는 얼마나 인정을 베풀고 사는가 하고 한 번씩 생각해 보시죠.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돼요. 또 장식용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회상 창립에 쓴 그 구인선님들의 부인님들 여기 그냥 거기에 구인선님들의 정토님들도 그냥 부인님도 다 있고 그래요. 그리고 초창기 출가제가들의 속사정과 세정을 구석구석 잘 통해주며 배고플고 살기 고달픈 시절에 사타원님은 간장, 된장 한 바가지씩 또는 노동이 힘들 때 뭐 막걸리 한 사발 뭐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참 나누어졌던 그 논봉이철에는 당신 일이 바빠요. 그래도 그쪽에 손이 필요하다면 먼저 그거 해주고 당신 일 하고 했던 이런 분입니다. 자, 이러니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룡리 인심이 사타원은 훈훈한 덕화로 감싸지고 인정이 통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타원 이원화는 평생 무언지기? 영산지기로 지내셨고 한국전쟁 당시 좌우의 대립으로 서로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영산을 떠나지 않으면서 회중 뭐 심어야겠네 라고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제일인 양 모여서 다 이렇게 정관평 논도 다 심고 그랬던 겁니다. 거저 된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정관평의 그 경작권 그것을 충분히 법상으로는 당신들의 소유로 다 넘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 그분들이. 우리가 대종사님 은덕을 입었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경작권을 교단에서 사주 다 회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타원님하고 관계된 법문이 있어요. 어디냐? 대종경 변희품 24장.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어느 날 소태전 대종사 여러 제자들에게 가운데 은밀 악한 마음을 품으며 또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어놓고도 천지 만물을 대면하기가 스스로 부러운 마음이 없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어떠한 연고이고 무엇이니 이유나 사례기를 사람이 혼자 가만히 한 일이라도 천지 만물이 다 이를 아는 것이
마치 사람의 몸 한편에 조그마한 물것이 있어서 가만히 기어다니는데 사람의 전체가 다 아는 것 같아서 너른 천지 사이에 조그마한 사람 하나의 일이라도 천지 만물이 자연히 다 알게 되므로 천지 만물을 대면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운가 하나이다 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하의 말이 그럴듯하나 내 한 말 더하여 주리라. 가령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저 혼자 마음으로 가만히 결정한 일을 누가 알려고 하지만은 제 마음에 이미 결정한 때에는 곧 세상에 베풀어 쓸 것이요 세상에 베풀어 쓰면 곧 세상이 알게 되므로 비록 은밀한 죄라도 부끄러운 생각이 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가만히 한 일을 알고자 할진대 그 일의 나타남을 볼 것이오늘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미리 알고자 하느니라.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사타온 이원하 선진이 뭐 교육을 받으신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남긴 것은 보면은 이렇게 많은 대종사님 가사 또는 촉기 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베껴 쓴 거예요. 사타오님의 필체 가치는 아니고 누군가가 베껴 써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유품으로 있는 겁니다. 평생을 아마 외워버렸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웠을 겁니다. 싹. 그 간절함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뭐 이렇게 지렁이나 군뱅이가 나오면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거라. 이게 뭐 반지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옛날 어른들 심성이 그래요. 옛날에는 만일 농사 질 때 뭐 하면은 뭐 이렇게 풍물 치면서 내가 이제 나 이거 할 테니까 딴 데로 가라. 이렇게 하고도 옛날 어른들이 심성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묻죠. 대종사님께서 이 법문 어디서 하셨을까? 영산원에서 하셨을까? 학원실에서 하셨을까? 뭐 식당처에서 하셨을까? 하여간 어디선가 하셨겠죠. 이 법문을 영산에서 하신 법문이라고 저는 봐요. 이 법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밀히 죄를 지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원하 선지님은 이게 이 같은 게 지나가면 몸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천지가 다 알게 되고 다 알게 된다. 근데 대종사님 말씀은 너무나 사실적이거든요. 이런 법문은 정말 종교가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대종사님 진짜 우리가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 뭐냐면 속으로 마음을 먹었으면 겉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자기가 아니까 결국은 표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이렇게 뭘 하는데 잘 살펴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못 살펴봐서 모르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아마 자세히 뭐든지 살폈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사타오님 이원하 선진과 대종사님의 문답인데 이 속에 이 말씀에 대종사님 말씀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타온 이원하는 속옷에 고물고물 기어다니는 이 한 마리도 푸근한 정을 건네며 공부심으로 대했던 태도죠. 그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사타온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훈훈한 인정은 바로 소태산 대종사께서 속마음은 언제나 겉으로 나타난다는 가르침에 따라 정진한 것입니다. 속마음은 언젠가 나타납니다. 자기도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태도가 있으면 내가 그게 다 드러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겉과 속을 같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대종사님 이 말씀에 보면 그래요. 이걸 정확하게 자기들이 깊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모른다고 여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관찰을 안 해서 모를 뿐이에요.
그 관찰력이 다들 없어서 잘 몰라. 그러나 알 수 있는 분들은 다 알아. 이게 공부심이 깊은 스승님들은 쫙 보고 알으셔.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표현하고 사니까 그런다. 이런 대종사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종사님께서 영산에 오신다는 기별이 오면 사타원 이원하 선진께서 동네에 소식을 알려요. 그러면 그 전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여도 동네 사람들이 영산원 일대를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고 또 이렇게 심신을 제기하고 대종사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때 분위기가 이랬대.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원하 선진에 대해서 원하는 숙세의 선연만 심중할 뿐만 아니라 그 발언과 행실이 진극기에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이 회상의 발전에 따라 무량한 복록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사타원님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타원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사타원님 얘기하니까 막 다들 참여도가 높았잖아요.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제가 대종사님은 대각 후에는 그 당신과 관계된 인연은 다 책임지셨다. 라는 게 이런 겁니다. 대각 전까지는 저도 대종사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다 합니까? 그러나 대각 이후에는 대종사님이 어쨌든 사타원님은 공가의 인물로 그러니까 전무 출신으로 키우신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귀영바위 집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노루목 대각터 그다음에 임시방언관리소 그때 한번 보여줬어요. 제가 임시관리소라고. 또 구간도실 이럴 때 정말 계속 대종사님하고 그러니까 같이 사셨는데 그 뒤에 이제 대종사님은 이제 익산 총부 중심으로 할 때 영산의 밑에 살림을 이 사타원님이 그 안 보이는 그걸 한 건데요. 그래서 여성 전무 출신 1호라고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제 제도적으로 의해서 탄생이 되니까 이건 제도가 아니라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이랬다. 그리고 정말 영산 지부의 가문과 순교로서 봉직했는데 음식 솜씨가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 원하 할머니라고 불렸고요. 그 대종사님마저도 원하가 음식을 주물럭 만들어주면 구수했다고 그러고 다들 그 음식 솜씨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사타원님께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심중에 도사를 만나 도를 배우고 도사를 후원하고 싶은 남다른 서원이 있었는데 우연히도 소태단 대종사를 만나 가까이서 구도를 돕고 회상창림에 참여해서 참 행복했다. 이런 회고담이 있어요. 이 회고담만 아니라 또 다른 회고담도 있어요. 사타원님도. 대종사님하고 좀 더 그 사적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싶었는데 이거 대종사님이 차단되는 거죠. 그것도. 근데 한편으로 또 대종사님께서 공과 인물을 키울 때 또 이 역할을 했을 때 또 좋은 점이 있는 거. 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해가 되고도 남아요. 그럴 때 이원화라는 법명처럼 사타원 이원화 이 선진님께서는 아까 도사를 만나 도를 배우고 도사를 후원하고 싶은 이런 사원의 꽃이 결국 피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들으셨는지도 몰라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원을 꽃 피워라. 빛내라. 그래서 원화. 이렇게 빛날 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확 빛나게 쫙 피어나죠. 이런 곳이 바로 신성실이니까 신성실을 볼 때도 잘 살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영산에 가시면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알겠었어요? 법모실이 어떤 건물이다, 또 신성실이 어떤 건물이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